안녕하세요. 마음아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주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초등학교 4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남자친구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해서 왔었냐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가요, 게임 중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 너무 많이 봐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 있죠? 라는 마음으로 아이와 같이 왔었고요. 그리고 정말 중독인가? 뭐 이런 검사를 좀 했었는데 중독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적으로 게임하는 시간과 유튜브 보는 시간이 상당히 길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 검사를 해서 이 아이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았었는데, 자, 우선 먼저 제가 이 친구의 그림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집 그림이고요. 그리고 사람 그림 중에서 여자를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여자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누구라고 생각하고 연상이 되는 그림이니? 라고 했더니 엄마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마 그림 치고는 너무 장난스럽게 그렸어요. 그런데 장난스러운 그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담고 있는 내용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유튜브 동영상 보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었냐면, 6살 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잠깐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대요. 저녁나절에 혼자 있었던 적,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혼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경험을 했었냐면, 갑자기 자기가 방에 있었는데 안방 문이 쾅 하고 닫히더래요. 너무 무서웠대요. 귀신인가? 도깨비인가? 아니 도둑이 들어왔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안방 구석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고,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어서 어머니가 오셔서 바로 다행이다 하는 경험을 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게 이제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터라 바람에 의해서 문을 쾅 닫았던 그런 걸 알게 됐지만, 그때 경험했던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 공포, 이런 것 때문에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힘들어했어요. 나는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라고 힘들어했어요. 자, 이제 왜 혼자 있을 때 게임 해야 되고 왜 혼자 있을 때 유튜브에 빠져야 되는지 조금은 설명이 됐지요. 그죠? 출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그림 안에서 우울증까지는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울감이 좀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겹의 테두리, 두 겹으로 되어 있는 집 라인 보이시죠? 이 두 겹의 집 라인을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됐었냐면, 불안으로부터, 무서움으로부터, 이런 거로부터 조금 안정적인 집을 원합니다 하는 게 해석이 됐었고요. 하나 더 조금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 학생은 5살 그 전에 어머니하고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대학생인 형과 엄마와 자기와 그렇게 셋이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의 아동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남들과는 좀 다른 가정 환경이라고 하는 불편감도 이 그림에 포함이 됐다고 저는 해석이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엄마 그림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유일한 여자는 엄마인가 봐요. 엄마 그림을 그리면서 다른 해석할 여지는 좀 많이 있지만 그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점은 입 그림과 코 그림이었어요. 입 보이시나요? 입 안에 내부가 보여요. 집에도 내부가 보이는 것처럼 입 안에도 내부가 보이고요. 코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코는 좀 처음 봤는데 이렇게 테이프 돌리는 그 손잡이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코 구멍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 얘기는 저는 어떻게 해석이 됐었냐면,
엄마를 생각하면 나 너무 답답해요. 뭐 이런 거가 해석이 됐었고요. 그리고 입그림에서 우리 엄마 너무 잔소리 많아요. 엄마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하나도 안 하고요. 나쁜 말만 해요. 뭐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친구의 입장에서 엄마를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우리 엄마는요 잔소리만 하고요, 자기 얘기만 하고요, 내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엄마가 뭐든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결정한 대로 나보고 따라오래요. 뭐 이런 얘기. 실제 그 친구가 한 얘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을 볼까요?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원하는 건 사달라는 건 다 사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놀러 가자고 하는데 다 데리고 놀러 가지고,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공부는 안 할까요? 그리고 게임하고 유튜브만 볼까요? 이게 지금 4학년이면 뭔가 조금 학업에 대한 학업을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해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어머니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들과 엄마와 전혀 딴 세계에 있죠. 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들은 뭘 원할까요? 엄마,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엄마, 내 얘기에 귀 좀 기울여주세요. 엄마가 정한 규칙을 나보고 따라오라고만 하지 마세요. 아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엄마는 너의 편리와 너의 그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대화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고요.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중독에 대한 치료라든지 아니면 그 생활 습관에 대한 치료보다는 사실은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본인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저하고 놀이와 게임과 그림과 이런 걸 통해서 저하고 진행을 했었고요. 별도로 어머님, 아이하고는요 이렇게 대화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말씀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으신 거 이런 방법으로 좀 방법을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가 양육 코칭을 했던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런 모자 관계였죠. 자, 즉 정리 좀 해볼게요. 아이가 보이는 문제 행동, 부모님이 생각하는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게 아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에서의 그 아이와의 훈육, 양육, 그런 방법 차이에서 양육 코칭 차원에서 아이를 존중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어머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강요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었나 하는 거를 우리 부모님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거는 저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할 때는 뭐가 문제지? 왜 그러지? 원인이 뭐였지? 난 어떻게 해줘야 되지? 하는 것들을 좀 순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와 발걸음을 같이 맞추는 그런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남자친구의 그림을 소개를 했고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그림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반가웠습니다.